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흔히 담이 들었다라고 표현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인데요. 근막통증 증후군은 주로 뒷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서 뻐근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근육에 갑작스럽게 많은 스트레스가 전해지거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조직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온종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안경을 착용 중이라면 안경 아래 수시로 생기는 김서림으로 난감한 경우 많으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안경이나 렌즈 착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시력도 교정할 수 있는 시력 교정술입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깨와 목덜미가 자주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온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증상이 익숙했지만 최근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받아도 뻐근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요. 그러던 중 목덜미와 어깨에서 타는 듯한 심한 통증과 함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근막통증 증후군이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이란 몸의 어느 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근육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인 근막에서 발생하는 급성, 만성 통증입니다. 환자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해당 부위의 근육에는 단단한 띠나 결절처럼 만져지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면 압박 부위의 통증과 함께 연관된 부위에서 쑤시는 듯한 통증이 흔히 발생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집콕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질병인 VDT 증후군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영상기기를 오래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 목, 손목 등의 통증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구 건조증, 손목 터널 증후군, 근막통증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등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301만 6,6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나 특정 동작의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나 특정 동작의 반복적인 움직임은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일으키고 혈류순환 장애를 만들고 근육을 지나치게 경직시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서류 작업이나 오랜 컴퓨터 작업을 하면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뒷목과 머리에 뻐근하고 당기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해당 어깨와 날개죽지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어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직접 간접적인 외상이나 반복적인 염좌,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우리가 흔히 담이 들었다, 근육이 뭉쳤다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증상의 진행에 따라 담이 든 정도로 경미한 통증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수축, 운동 범위 감소, 근육 약화 및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는 등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통증 유발점이 목 주위 근육이라면 두통, 눈 주위의 통증, 기울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은 둔하고 쑤시며 깊고 넓게 분산된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며 그 주변에도 통증이나 저린 느낌이 느껴집니다. 흔히 해당 부위가 묵직하게 짓누르듯이 아프고 조금 쉬면 괜찮아졌다가 과로하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30%에서 85%가 근막 통증 증후군을 함께 앓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남녀 차이는 별로 없고 27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아직 근막 통증 증후군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검사나 영상의학 검사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촉진 혹은 주사 치료 등으로 통증 부위에서 통증 유발점을 발견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통증과 연관된 부위에 압통점으로 나타나는 통증 유발점을 발견하여 진단합니다. 통증 유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통증 유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외상, 직업 및 일상활동, 스트레스, 동반 질환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걸음걸이와 자세, 신체의 비대칭, 불균형, 근육의 운동 범위 제한 등 통증 유발점과 연관 있는 요소를 확인합니다. 통증 유발점을 압박하면 평상시 느꼈던 심한 통증이 다시 발생되며 해당 근육 주변으로는 쑤시는 찌릿한 느낌의 연관통이 나타나지만 다른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 CT, MRI, 단순 방사선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목 디스크 질환, 허리 디스크 질환 등과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 일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비타민 수치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등이 통증 유발점의 유발인자나 지속인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원인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면 조기에 원인 파악,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안일한 대응이 만성 통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 의료진에게 통증이 어떤 느낌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데요.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인지, 근육이 조이는 듯한 느낌인지 등과 함께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통증이 한 곳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통증 부위가 변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정도를 점수를 통해 전달하면 의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약물 치료, 스트레칭,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통증을 유발하는 경직된 근육을 반복적으로 이완시켜서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키거나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해당 근육에 대해서 한 번에 10초씩 10번을 시행하고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시행할 경우 효과적이며 재발 방지에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며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위해 사용합니다. 핫팩, 초음파 등의 온열 치료, 전기 치료 등의 물리치료는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은 근육 속에 존재하는 단단한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그곳을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정확히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통증 유발점에 주사하게 되면 근육의 경직이 풀려서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근목 통증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앓는 환자는 해당 근육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증이 호전될 수 있고 활동성 근막 통증 유발점이 심하지 않으면 가벼운 마사지, 온열 치료 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면 쉽게 좋아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원인을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 치료를 못하면 쉽게 재발하고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게 되어 치료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방치 시 재발, 악화를 반복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이행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불어 어깨와 목덜미 통증을 호소해 어깨관절 질환이나 목 디스크로도 오인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적절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자세 불량,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하게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근막 통증 증후군은 목과 어깨에만 나타나나요? 정답은 NO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뒷목이나 머리, 어깨 주변, 허리, 둔부 근육에 잘 생깁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수시로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마사지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는 근육을 주물러주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된 근육 속에 통증 유발점이 눌리면서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통증이 있는 부위를 눌러보았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떼는 것을 반복하는 마사지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우리 몸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부위 등에서 자주 생기고 이로 인해 두통, 오십견, 요통, 어깨 통증 등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목 디스크나 다른 관절 질환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육통이 지속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질환은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근육이 장시간 긴장 상태로 있지 않도록 꾸준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몸의 어느 부위든 반복되는 통증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간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찰을 받고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